호접란을 좋아하시나요? 호접란을 좋아는 하지만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호접란 키우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나비의 모양을 가진 꽃잎을 보세요.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행복이 날아온다는 꽃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예쁜 호접란들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호접란을 하나 구입해 보세요. 구입하실 때는 꽃의 수영도 예쁘면 좋지만 그보다 뿌리를 먼저 보세요. 초록색 뿌리가 가장 건강합니다. 그 다음은 잎사귀의 장수를 보세요. 똑같은 품종의 호접란이라 할지라도 잎의 장수가 다릅니다. 새로운 잎사귀 한 장 내는 것도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성장이 매우 더딘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의 장수가 많다면 그만큼 세력이 강한 호접란이에요. 하지만 보통의 호접란들보다 잎의 장수가 많은 품종도 있습니다. 잎사귀의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반점이 있거나 찢어진 것은 피하세요. 화면을 보시면 투명한 비닐포트에 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닐포트째로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1년을 키워봤는데 괜찮아요. 신경이 쓰이신다면 예쁜 화분에 그대로 넣으세요. 비닐포트째로 키우고자 하신다면 과습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비닐포트를 찢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호접란의 뿌리가 수태로 감겨져 있어요. 수태는 이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물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물이 다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이 아직 남아 있는데 물을 주시게 된다면 과습으로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이때 팁을 드리자면 어쩌면 비닐포트째로 키우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손으로 쥐었을 때 그 무게를 기억하시면 돼요. 물을 머금었을 때의 무게, 묵직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이제 말라가면은 아주 가벼워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름이 다가올 경우, 여름일 경우 이럴 때는 이 비닐포트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통기성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다면 토분에 심으세요. 식재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심어봤는데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흙에도 심어봤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요. 식재를 여러 개 섞어서 심으신다고 하신다면은 그거 비율도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비율도 다 다르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때, 적시에 햇빛, 바람, 물, 습도, 그리고 식물을 가꾸는 사람. 너무 관심을 많이 주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 난초입니다. 무심하되 결코 무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난초예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시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쯤이면 아마 웬만한 난초들은 다 키우고 계실걸요? 자생지에서의 호접란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생지에서의 호접란은 나무에 붙어서 살아요. 그것을 착색란이라고 합니다. 호접란은 착색란이에요. 고온 다습한 환경입니다. 자생지의 환경을 보신다면 이 호접란은 굳이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보작, 석부작으로 키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착생식물인 이 호접란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랍니다. 앞이나 뒤나 이렇게 눕혀져서 자랍니다.
그리고 꽃대도 우리는 관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해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지지대 설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쳐져서 자랍니다. 아치형으로. 이것도 괜찮아요. 자연스럽잖아요. 다양하게 경험을 쌓아보세요. 다양한 시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요. 물을 줄 때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 됩니다. 저면관수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화분의 지름보다 훨씬 큰 통에 물을 넣고 화분을 그 통에 담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양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화분 크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물은 재사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신다면은 바쁘고 귀찮더라도 각각 새 물로 갈아주세요. 참고로 물을 주는 시기는 뿌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호접란의 뿌리는 하얗게 변합니다. 비료와 영양제는 꽃의 수명이나 건강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2회에 한 번 또는 3회에 한 번 이렇게 사용을 권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남용하게 되다 보면은 부작용도 따르고 오히려 내성이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물을 3번 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 물을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물을 주었다면 이번에도 물을 주고 그 다음번에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식물을 가꾸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요령이 생겨요. 이제 잎사귀 관리예요. 잎사귀를 닦아주세요. 잎사귀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공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냥 손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샤워를 시켜주셔도 괜찮아요. 이때 물이 고이겠죠? 잎 사이에요. 홈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있는 힘껏 바람을 불어주세요. 물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기만 잘 되어 있고 바람이 통한다면 자연건조로 물이 다 증발하게 돼 있어요. 휴지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한다고 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 하엽. 하엽은 식물의 가장 아랫부분에 나 있는 잎사귀를 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식물이 처음 나온 잎사귀겠죠? 아무튼 식물의 맨 아랫부분에 난 잎사귀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탈락이 되는 거죠. 하엽의 이유는 크게 노화가 되어서 또는 영양결핍이 생겨서 또는 과습이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물이 부족해서거나 또는 계절이 변해서 또는 해충의 피해로 인해서 하엽이 집니다. 호접란 같은 경우 하엽이 생길 때 잎이 점점 노랗게 변합니다. 이때 이 노란 잎이 신경에 거슬리겠죠? 그렇지만 참으세요. 이것을 일부러 찢어서 반으로 찢어서 떼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자연 탈락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보세요. 스스로 건조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톡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호접란의 개화. 작년에는 꽃이 피었는데 올해는 꽃이 피질 않는다. 이유는 뭘까요? 호접란은 저온 처리를 해야만 개화가 됩니다. 겨울에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 놔두면은 꽃이 피질 않습니다.
호전란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혹시라도 빠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스럽네요. 아, 그 물에 담가 놓는 시간.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호접란들마다 상태가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봐가면서 10분에서 1시간까지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